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김철기 의원하고 잘 통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경주에 갔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와서 한 번 경주에서 자고, 그 다음 또 당선자 시절에 한 번 와서 잤는데, 태영무열왕릉 앞에 있는 펜션에서 잤대요. 예, 뭐 장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지금 공개됐습니다. 예, 어쨌든 대통령께서 경주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 경주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아, 경주가 좋다고 하시면서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하셨는데, 대통령이 당선되고 당선자 신분으로 또 오셨어요. 그 또 주무시고, 그때는 그 삼국 통일의 터전을 닦은 태종무열왕 왕릉을 쭉 또 돌아보시면서 여러 가지 역사 얘기도 하고 하셨는데, 그때 떠나시면서 또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만큼 아마 경주를 무척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수행했던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서 태영무열왕릉을 둘러보고 잠을 자니까 잠을 푹 잤다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거 제가 생각해서는 제가 이 경주에 많은 분들을 좀 초청도 하고 오시라고 권유하는 것은 경주가 100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께서 경주라는 이 서라이브를 1000년간 수도로 정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여기는 좋은 곳이고 좋은 기운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그런 느낌을 받으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경주에 가면은 항상 들리는 데가 태영무열왕릉인데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바라보면은 좌측룡 우백호의 가장 명당이거든요. 거기서 서면은 틀림없이 그 길을 받을 겁니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삼국 통일의 길을 받아가지고 자유통일의 문을 여는 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대표님 제가 한 가지 더 소개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경주에서 가장 좋은 기운이 많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문무왕릉입니다. 아, 예. 그 우리 경주가 이제 바다가 그렇죠. 있는데 네. 그 문무대왕면이라고 있습니다. 문무대왕의 이름을 따서 문무대왕면이라고 지금 개칭을 했는데 그 가운데 바다 속에 세계에서 유일한 해중왕릉이 있습니다. 예. 거기 묻혀 계신 분이 삼국을 통일한 문무대왕이지 않습니까? 저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문무대왕릉을 찾아갑니다. 특히 아침 일출 시간에 그 동해에 찬란한 일출이 떠오르면서 문무대왕을 왕릉을 비추어주는 그 시간에 그 기운을 받으면 저는 왠지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그렇죠. 이런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또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걸 찾습니다만은 실제 이번에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도 지금 경주시장으로 있는 준하경 시장도 경주시의 시의원, 도의원도 전부 선거운동이 시작될 때 거기 와서 그래요? 그 기운을 다 받았습니다. 그 모두가 다 당선됐습니다. 그거는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 대표님도 경주 오시면 꼭 거기 한번 오셔가지고 좋은 기운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조갑제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경주에 꼭 들려주시고 경주 전체가 좋은 기운이 나오는 도시입니다만은 꼭 그 문무대왕 수중왕릉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무대왕면이라고 새로 생겼죠.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꿨죠. 그 작년도에 그 개칭이 됐는데요. 본래는 양북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주시 면을 그 문무대왕면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작년에 그 지명을 바꿨습니다. 그건 물론 경주시에서 발의를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뜻을 우리 준하경 경주시장이 또 우리 김석기 의원하고 그런 면에서 뜻을 같이 하시니까. 경주시장이 아주 그 일을 잘하는 그리고 아주 이 역사에 대한 인식도 깊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아주 뜻이 잘 맞습니다. 더구나 국회의원과 시장이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과 관련되는 일을 하시니까 저는 김석기 의원하고도 또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경주에 자주 가는데 전번에 가보니까 또 그걸 만들었대요. 문무대왕 그 유언을 새긴 비석. 그게 또 기가 막힌 자리에 지금 서 있던 게. 그렇습니다. 그 이제 유조비라고 그럽니다. 유조비죠. 유조비. 그 왕이 남긴 유언을 새긴 그 빈문을 유조비라고 하는데 우선 그 높이가 6.76m입니다. 예. 6.76m의 의미는 그 문무대왕이 660년에 이제 백제를 멸망시켰고 668년에 고구려를 멸망시키면서 삼국을 통일을 하는데 그 당시 당나라 군대가 이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문무대왕이 당과 전쟁을 해서 그렇죠. 완전히 이 땅에서 당을 격퇴하고 완전히 몰아내고 실질적인 통일을 이루어간 것이 676년입니다. 그렇죠.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676cm의 비문을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광개토 대왕비가 640cm라고 했습니다. 그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최고의 비고요. 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 순수한 경주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돌덩어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비문이 높이가 6.76m지만 무게가 그 비문 자체만 60톤이고요. 60톤입니까? 이야, 그 바닥에 받침석이 36톤입니다. 그래서 100톤? 비문 전체가 약 100톤이요. 약 100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셨을 때 엄청나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문무대왕이 남긴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유언을 그대로 다 적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거기 와보면 문무대왕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대단한 감동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한 사람만 꼽으라면은 저는 문무왕을 꼽는 사람입니다. 삼국 통일을 완성한 분이고 아까 676년에 7년 동안의 대당 결전을 끝내고 그러니까 당나라가 평양에 두었던 안동도읍을 만주로 철수해가지고 한반도를 우리 민족의 말하자면은 활동 공간으로 만들게 하신 분이 문무왕인데 그동안에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문무왕을. 그런데 우리 김석기 의원 그리고 정나경 우리 경주시장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문무왕을 기리는 그 장소 그다음에 그 옆에 또 가문사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견대라는 사적지도 있고 해가지고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성지가 바로 그 역인데 더구나 앞으로 삼국통일을 해야 되는 우리 국민들의 역사적 좌표를 생각한다면은 거기가 바로 백두산이 아니고 바로 여기인데 그게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뭘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민족의 성지가 백두산이 아니고 바로 이 문무대왕 이곳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무대왕 수중왕릉을 그 중심으로 해서 이견대 가면사 그 일대를 성역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성지이기 때문에 성역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문무대왕 수중왕릉 그 앞쪽을 완전히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고 많은 분들이 거기 와서 즐겁게 문무대왕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바로 그 문무대왕 유절비가 써 있는 곳에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 자리가 좋던데요? 예, 아주 좋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견대 그 문무대왕 수중왕릉이 한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 사실은 문무왕 박물관을 보면 되겠네. 문무왕 기념관을 보면 되겠다. 역사기념관입니다. 대단합니다. 문무왕 기념관이 생겼어요. 거기 오면 이제 문무대왕이 어떤 분인지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어떻게 작은 신라가 이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었는지 거기 와서 보시면 그 답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문무대왕 해양역사관은 2025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 아까 말한 그 유조비가 676cm의 유조비가 서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바라보면 동해가 쫙 바라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좀 낮게 보면 그 대왕암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약간
뒤쪽에 가문사가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만 들어가면 숯구름이 있고 하니까. 그 일대 경관이 너무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좋죠. 예. 예. 그래서 특히 아침에 일출에 오시면 장관입니다. 예. 장관입니다. 우리 김석기 의원은 아마 역사적으로 문무왕을 되살린 분으로 아마 기록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문무왕은 역사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최초의 민족 통일 국가를 완성하는 데 기여를 한 분이 태종무열왕, 그 다음에 김유신, 문무왕, 이 통일의 세 영웅이죠. 그런데 끝 마무리는 문무왕이 했습니다. 문무왕이 문무왕은 재위 20년 동안 백제를 멸망시키고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러 온 일본군을 백중광의 해전에서 전멸시키고, 그 다음에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신라까지 먹으려고 했던 세계 최대 강국인 당과 결전해가지고 당까지 몰아냈으니까, 그래야 한반도를 통일하니까 동북아시아 전체에 한 250년 동안의 평화를 가져온 분이고, 그래서 이 평화 시기에 신라, 당, 일본이 공존, 공영하면서 우리 고대사의 황금기를 만든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북아시아 최고 인물 중에 하나죠. 한 분이죠. 저는 이제 제가 경주국회의원이 되어서 경주를 그 세계 최고의 천년고도로 이렇게 다시 부활시키는 게 제 당연한 임무입니다만은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주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그분은 경주가 얼마나 소중한 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현직 대통령으로 계시면서 경주에 자주 오셔가지고 그렇죠. 이 경주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고민도 하시고 실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시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경주의 보문호수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주에 통일전을 만들었습니다. 통일전. 앞으로 신라의 화랑정신, 그렇죠. 충효정신, 이런 정신을 가지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경주에 계속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경주가 봄이 되면 벚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만은 그 벚꽃도 전부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주를 앞으로 국제적인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고 지시를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불행하게도 도중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는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주에 대한 사랑, 그분이 못다 하신 일들을 제가 부족하지만 다 해내야 되겠다. 이 나름대로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석기 의원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또 문재인 정부 때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통과시킨 법이 신라 왕경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줄여서 신라 왕경 복원 특별법인데, 이게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국회를 정화하고 있을 때 이 법을 발의해가지고 통과시키고 이게 또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 일은 나중에 별도로 워낙 거창하니까 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한번 모시면서 이야기 듣기로 하겠는데, 어쨌든 신라환경 보건 사업과 재래 동포청 출범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아닙니다. 뭐 대단한 일보다는 사실 20대 국회에서 신라환경 보건 특별법은 이 경주의 새로운 천년을 쓰는 그런 특별법을, 그 없는 법을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큰 보람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21대 들어와서는 이 재외 동포청, 이 730만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위한 법을 제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냈다는 데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석기 의원은 경주를 동양의 로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7세기, 8세기, 9세기 이 무렵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는 당나라의 수도 장안이고,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경주,
경주가 아마 교토보다 더 컸을 거예요. 예, 예. 이 4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로마라는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환경보건 사업으로 눈에 보이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예, 제가 경주 시민들에게 경주를 반드시 동양의 로마로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착실히 지금 잘 지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모시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